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상견례를 다녀오자마자 엄마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어쩜 안 싸더니 귀부인 티가 팍팍 나네. 여자인 내가 봐도 우아하고 귀티가 나더라. 그렇지. 나도 처음에 뵙고 엄청 놀랐잖아. 어머님이 책도 많이 읽으시고 그러신다는데 두 눈에서 광채가 도는 게 예사뿐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게 말이야. 말도 어쩜 그리도 고상하게 하시는지 나도 많이 배워야겠다는 생각까지 들더라니까. 워낙 고상하시고 점잖은 분이라 시집살이를 시키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앞으로 네가 눈치껏 잘해야겠다. 사람이 잘해줄수록 더욱 고맙게 생각하고 잘해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알았어. 나도 항상 예의를 갖추고 잘하도록 노력할게. 결혼도 거의 다 우리한테 맞춰주시겠다고 하는데 당연히 잘해야지. 라며 엄마가 몇 번이나 강조를 했는데요. 우리 시어머님은 세상에 그런 분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고상하고 좋은 분이시랍니다. 그게 누구라고 할지라도 시어머님과 대화를 하고 나면 고상함과 뿜어져 나오는 귀티에 다들 감탄을 하곤 했어요. 결혼식 날도 친구들이 하나같이 시어머님 칭찬을 하며 부럽다는 말을 했으니까요. 한마디로 좋은 시어머님 덕분에 제 앞날에 꽃길이 펼쳐져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결혼을 하고 나서도 시어머님은 변함이 없었고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현명한 분이셨어요. 특히나 말투가 어찌나 고상하시던지 감탄이 새어나오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남편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어머님은 어쩜 그렇게 고상하신 거야? 말씀하실 때마다 고상함이 막 뿜어져 나오잖아. 요즘 우리 엄마도 어머님 닮고 싶다고 연습까지 하고 있다니까. 어머님께서? 엄마도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가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 근데 어머님은 살면서 화를 내거나 그러신 적 없었어? 어쩜 한결같이 그렇게 온화한 모습일 수가 있을까? 글쎄, 그동안 살면서 엄마가 화를 내는 모습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긴 해. 아버지도 워낙 조용한 분이시니까 더욱 그러지 않았나 싶은데 우리한테 큰 소리 한 번을 안 내셨거든. 내가 볼 때는 그냥 타고난 성품이 아닐까 싶어. 그 기질이라는 건 타고나는 거라고 하잖아. 그런 거 아닐까? 하긴 우리 엄마가 어머님 언행을 배우고 싶다고 열심히 연습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아빠한테 물어보니까 욱하는 건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당신 말처럼 타고난 게 맞긴 한가 보다. 그럼 우리 엄마는 영원히 고상한 시어머니가 못 되겠네. 라며 제가 키득키득 웃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저를 나무랐습니다. 그런 노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좋은 시어머니가 될 수 있다는 거 아닐까? 어머님은 분명히 좋은 시어머님이 되실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어머님 놀리지 말고 잘하고 계신다고 칭찬도 해드리고 그래. 알았어. 나도 안 놀리고 칭찬해보도록 노력할게. 제가 표정을 바꿔서 진지하게 말을 했는데요. 남편도 시어머님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 항상 긍정적이고 예쁜 말을 많이 쓰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친구들 모임이 있어서 나갔더니 친구 유미가 궁금한 듯 물었어요. 아름아, 니네 시어머니 요즘 근황은 어떠셔? 우리 어머님이 왜? 아니, 사실은 우리가 내기를 했거든. 내기? 무슨 내기? 제가 놀란 채 친구들을 둘러보고 있었는데요. 유미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결혼하고 나서 니네 시어머님이 변한다 안 변한다? 그런 투표를 했거든. 아니 대체 그런 건 왜 하는 거야? 사실 그동안 지켜본 결과 대부분의 시어머니들은 결혼 전과 후가 엄청 다르거든. 대부분은 결혼 전에는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처럼 하다가 결혼만 하고 나면 이제 우리 집 사람이다 하면서 못 부려먹어서 안달이 난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 너도 알다시피 여기 은주랑 서연이 시어머니도 딱 그런 케이스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궁금했겠어. 특히나 니네 시어머니는 그동안 우리가 알던 시어머니 유형과 달라도 너무 달랐거든. 이제 한 3달 정도 지났으니까 점점 본색을 드러낼 때가 됐거든. 어떤 거 같아? 여전히 잘해주시는 거야? 아니 결혼 전이랑 달라지신 거야? 라는 유미의 말에 친구들이 제 입만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피식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 시어머님 유형이 다르긴 뭐가 다르다는 거야. 그냥 딱 봐도 고상한 티가 나면서 굉장히 합리적인 분 같아 보였거든. 그래서 우리는 혹시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시어머니가 있을까? 기대를 할 수밖에 없잖아. 우리나라 시어머니들이 참 이상한 게 마치 기출문제가 있는 것처럼 똑같이 행동을 하더라니까. 뭐? 기출문제는 또 뭐야?
너무 웃긴 거 아니야?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어. 가장 흔한 게 그거잖아, 안부전화. 그러니까 아들도 안 하는 안부전화를 며느리 보고 하라고 허구한 날 닥달을 하잖아. 이건 우리 시어머니도 그랬고 은주랑 서연이 시어머니도 그랬거든. 물론 지금도 안부전화 자주 안 한다고 잔소리를 하고 있고 말이야. 내 말이 맞지? 유미가 다시 친구들을 둘러보자 특히나 은주랑 서연이가 세차게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시어머니로 인해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익히 들어 알고는 있었습니다. 제가 안쓰러운 표정으로 친구들을 바라만 보고 있자 유미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나는 우리 엄마한테도 전화 자주 안 하거든. 매일 전화하면 딱히 할 말도 없고 그런데 시어머니한테 전화하면 매번 한다는 소리가 우리 아들 아침밥은 챙겨주고 있니? 오늘 우리 아들 저녁밥은 뭐니? 그런 거나 물어본다니까.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우리 남편 말로는 결혼 전 본가에 있을 때 아침밥 안 먹고 다녔대. 그러면서 왜 우리한테 그러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니까. 진짜? 진짜로 니네 남편 아침밥 안 먹고 다녔대? 그랬다니까. 남편 말로는 아침밥 먹으면 더부룩하고 그래서 잘 안 먹었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제 와서 왜 너한테 아침밥 때문에 닥달을 하는 거야? 거기다 니들은 맞벌이잖아. 그럼 같이 해야지. 내 말이 그 말이야. 그니까 환장하겠다는 거지. 근데 그것도 대한민국 시어머니들 기출 문제인가 봐. 마치 어디서 배운 것 마냥 은주랑 서연이네 시어머니도 그랬다잖아. 왜 그런 억지를 피우는 건지 난 이해가 안 된다. 제가 놀란 표정으로 물을 한 잔 마시고 있었는데요. 유미가 진지한 표정으로 다시 물었어요. 그럼 니네 시어머니는 안 그런다는 거네? 안부전화 하라고 안 그래? 아니, 전혀 그런 말 없던데. 며칠 전에는 오랜만에 내가 안부전화 드렸더니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 뭐라고 하셨는데? 날 낳아주고 키워주신 건 친정 부모님이니까 두 분께 안부전화 자주 드리고 항상 효도하라고 하셨어. 뭐? 진짜 그랬단 말이야? 대박! 세상에 그런 시어머니가 존재하긴 했던 거구나. 그래서 난 그게 당연한 거구나 생각했거든. 근데 니들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어머님이 대단하신 것 같긴 하네. 당연하지. 세상에 니네 시어머니 같은 분은 없을 거야. 그리고 다른 건 없어? 다른 거라니? 뭘 말하는 거야? 친구들이 부러움 가득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모습에 조심스레 물었는데요. 유미가 또다시 사례를 들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생신상은 며느리가 차려야 한다느니 그런 건 없었어? 얼마 전에 시어머님 생신이긴 했는데 그날 나 출근했거든. 그리고 내가 어머님 첫 생신상을 어떻게 차려. 더군다나 음식도 잘 못하는데. 그렇긴 하지. 네가 우리 중에서 음식을 제일 못하긴 했지. 우리 예전에 여행 갔을 때 네가 끓인 김치찌개 맛보다가 토할 뻔했잖아. 그런 네가 생신상을 차리면 큰일 나긴 하겠지. 그렇고 말고. 놀리지 말고. 암튼 우린 그날 저녁에 가족끼리 외식했어. 어머님이 자주 가는 식당이라는데 갈비 맛이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 그럼 엄청 비싼 식당이었겠네? 글쎄, 그렇게 안 비싸던데. 근데 다음날 시어머님이 돈을 너무 많이 쓴 거 아니냐면서 반을 입금해 주셨더라고. 뭐? 생신이었는데도 돈을 돌려주셨다고? 어, 그날 할머님이랑 고모님 네 분까지 오셨거든. 그래서 돈이 조금 많이 나온 것 같다면서 어머님이 돈을 보내오셨더라고. 물론 우리가 다시 돌려드렸지만 말이야. 우와, 니네 시어머니 진짜 대박이다. 시간 나시면 시어머니의 덕목 그런 책 한 권 출판하시라고 하는 건 어때? 라며 친구들이 몇 번이나 감탄하고 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친구들의 모습이 낯설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는 오히려 친구들 시어머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친구들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시어머니가 존재하는 이유가 마치 며느리를 괴롭히려고 존재하는 것 같다는 느낌마저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시어머님은 그들의 시어머님과 전혀 다른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배려가 많은 분임에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결혼하고 2년이 지나갔지만 시어머님은 한결같은 모습이었고 그런 시어머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어 더욱 잘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여름휴가는 시댁 가족들과 항상 같이 다녔는데요. 그것도 우리가 시부모님을 설득해서 같이 다니게 됐습니다. 물론 여행을 가게 되면 불편할 게 전혀 없었기에 더욱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시부모님은 단 한 번도 불평불만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혹여나 음식이 입에 안 맞더라도 절대 남기지 않고 다 드셨어요. 한 번은 음식이 맛이 없어도 너무 맛이 없는 것 같아 제가 눈치를 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너무 맛이 없죠. 제가 댓글을 몇 번이나 확인했던 건데 잘못된 경우도 있더라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맛이 없긴 왜 맛이 없어. 니들이랑 같이 먹으니까 그냥 다 맛있구만. 원래 여행은 이런 맛으로 하는 거 아니겠니? 이런 것도 나중에는 다 추억이 되기 마련인 거야. 그리고 음식이 조금 특이하긴 했지만 나름 특색이 있었잖니. 우리 며느리 덕분에 좋은 경험했다. 정말 고맙구나. 어머님은 어쩜 그렇게 말씀을 고상하게 잘하시는 거예요? 매번 어머님께 많이 배우고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라며 제가 감탄하고 있었는데요. 난 그냥 매사다 고맙고 감사하고 그렇더구나. 생각해봐라. 어떤 며느리가 매년 여름 휴가 때마다 시부모랑 같이 여행을 다니겠니? 이렇게 마음 착한 며느리가 있는데 우리가 불평할 게 뭐가 있겠어? 안 그래, 여보? 당연하지. 나도 오늘 맛있게 잘 먹었어. 가족하고 행복한 여행을 하는데 맛없는 게 어딨겠어. 돌을 씹어 먹어도 그냥 다 맛있지. 우리 며느리 덕분에 아주 잘 먹었다. 라며 시아버님도 감사 인사를 했는데요. 그렇듯 시부모님은 매사 감사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고 저 또한 그런 시부모님의 영향 덕분이었던지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아빠 생신으로 친정에서 식사를 하던 중 제가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엄마 아빠 덕분에 맛있는 음식도 먹고 너무너무 행복하다. 세상에나 김씨 집안으로 시집을 가더니 말투가 김씨 집안 말투가 됐네. 어? 그게 무슨 말이야? 네 말투가 말이야. 우리 이씨 집안 말투가 아니라 김씨 집안의 고상한 말투로 변했다고. 천방지축 우리 아름이가 마음가짐이랑 말투까지 바뀌는 거 보니까 이래서 집안을 보고 결혼을 해야 한다는 말이 있는 거구나. 어쩜 사부인 덕분에 사람 됐네, 사람 됐어. 엄마가 감탄을 하자 남편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웃음을 참느라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말투도 시어머님을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그 모든 것을 뒤집어 엎을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 우리에게 부탁을 잘 하지 않던 시어머님에게 전화가 걸려왔거든요. 니들 오늘 시간 좀 괜찮니? 네, 어머님. 그렇잖아도 오늘 밥 먹으러 본가 간다고 전화 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래? 그럼 잘 됐구나. 지금 좀 건너올 수 있겠니? 자세한 얘기는 우선 와서 하자꾸나. 알겠습니다. 라며 급히 시댁으로 갔는데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시어머님이 미안한 듯 말을 꺼냈습니다. 갑자기 오라고 해서 놀랐지? 아닙니다. 근데 무슨 일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급하게 니들 외삼촌 집에 좀 가야 하는데 아버지가 어제 술을 마시고 왔지 뭐니. 어젯밤에 술을 마시긴 했지만 아직 술 냄새가 나기도 하고 아직 술이 덜 깬 것 같아서 운전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이야. 전날 술을 마셔도 음주 측정하면 그대로 나온다는 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무지 운전을 시킬 수가 있어야지. 음주운전은 절대 하면 안 되잖니. 내가 운전을 하긴 하지만 멀리까지 간 적이 없어서 영 불안해서 말이야. 혹시 니들이 운전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며느리는 불편하면 안 따라와도 되니까 부담 갖지 말고 준영이만 운전해주면 될 것 같아. 시어머님이 미안한 듯 저를 바라보는 모습에 제가 서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도 이 집안 사람인데 당연히 같이 가야죠. 저도 무조건 따라가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좋은 일로 가는 게 아니라 네가 충격을 받을까 봐 그렇지. 괜찮아요. 가족 일인데 저도 알고는 있어야죠. 제가 주먹을 불끈 쥐었더니 시어머님도 큰 결심을 한 듯 대답했습니다. 그렇긴 하지. 너도 이제 이 집안 사람인데 같이 가자꾸나. 근데 니들 오늘 가서 뭘 보던지 놀라거나 그러면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엄마, 오늘따라 왜 이러는 거야? 무슨 큰일이라도 생긴 거야? 그냥 따라오기나 해. 라며 시어머님이 앞장서서 집을 나서고 있었고 우리도 뒤를 따랐는데요. 시아버님이 걱정 가득한 표정으로 저를 말리는 게 아니겠어요? 아름아, 넌 그냥 네 시누이랑 집에 있는 게 어떻겠니? 아닙니다. 저도 괜찮습니다. 근데 대체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그게 혹시나 네가 많이 놀랄까 봐 그래. 근데 이따가 너무 놀라서 심장이 이상하거나 하면 빨리 말해야 한다. 알겠니? 네, 아버님. 그날따라 시아버님이 몇 번이나 당부하는 모습에 무엇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채 우리는 외삼촌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꽤 멀었던지라 한참을 내려갔는데요.
가던 중 시어머님 눈치를 보며 시아버님이 말을 꺼냈습니다. 일은 일이고 이렇게 내려온 김에 거기 국밥집에 가서 국밥 한 그릇씩 먹고 가는 건 어때? 어쨌든 먹어야 힘을 내지. 하긴 먹어야 힘을 내긴 하겠네. 그럼 거기 가서 국밥에 수육 좀 시켜놓고 먹고 가야겠다. 그래, 잘 생각했어. 내가 지금까지 다녀본 국밥집 중에 거기가 제일 맛있더라고. 그동안 많이 갔던 식당이었던 모양으로 굳어져 있던 시부모님 얼굴도 잠시 풀어지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국밥집에 차를 세우고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맛집은 맛집이었던 모양으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당에 들어가서 주문을 하고 난 뒤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시아버님이 사색이 된 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저기 저 사람 처남 아니야? 뭐? 동진이? 동진이가 어딨어? 저기 저 사람 처남이잖아. 여보, 근데 처남 혼자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어딘데? 대체 어디 있다는 거야? 시어머님이 두리번거리다 외삼촌님을 발견한 것인지 시어머님의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했는데 왠지 모르게 눈에 살기가 가득하다고 느끼고 있던 순간 시어머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는데요. 그 모습은 마치 폭풍 전야의 모습 그 자체였다고 해야 할까요? 시어머님 얼굴이 시뻘겋게 변한 채 외삼촌님이 앉아있던 테이블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외삼촌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야, 서동진,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오, 누나? 그 누나가 여기 왜 있는 거야? 시어머님을 보자마자 외삼촌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는데요. 같이 있던 일행도 자리에서 급히 일어났습니다. 그 모습에 시어머님이 여자를 뚫어져라 바라보다가 다시 외쳤습니다. 너 설마 그 이미자냐? 너 이미자 맞지? 누나, 아니야, 미자 아니야. 그러니까 진정해. 아니긴 뭐가 아니야. 딱 보니 이미자구만. 야, 이미자, 너 그때 시집갈 때 내가 뭐라고 했어? 우리 동진이 앞에 절대 나타나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동진이 앞에 그 낯짝 들이밀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 했어? 그게 황천길 갈 줄 알라고 했어요. 근데 네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이러고 있어? 네가 왜 내 동생 동진이랑 밥을 처먹고 있냐고? 누나, 그게 아니라 외삼촌님이 혼비백산한 채 후다닥 밖으로 뛰쳐나갔고 미자라는 여자분도 그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시어머님도 그 둘을 따라 나갔는데요. 우리 또한 놀라서 쫓아나가 보니 외삼촌님이 차에 타려고 했던 모양인데 시어머님한테 잡혀서 발버둥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그 미자라는 여자가 주랭랑을 치고 있자 시어머님이 그 여자 뒤통수에 냅다 신발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 바람에 여자가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고 말았고 시어머님이 그 여자 가까이로 다가가서 그동안 들어본 적도 없는 비속어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감히 내 동생을 만나? 너 오늘 아주 딱 걸린 줄 알아. 내가 너 오늘 황천길 입고 구경시켜줄라니까 각오하고 있어. 잘못했어요. 진짜 다시는 안 나타날게요. 잘못한 거 알면서 나타나서 내 동생 집안을 풍비박산을 만들어놔? 진짜로 그냥 밥만 몇 번 먹은 것 뿐이에요. 그때는 헌신짝 버리던 시집가 놓고는 다시 찾아와서 지랄 연병을 떨어대고 있어. 라며 시어머님이 여자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고 마구마구 흔들어댔습니다. 외삼촌님이 시어머님을 말리려고 하던 순간 시어머님이 외삼촌 뺨을 날려버렸습니다. 네가 뭘 잘했다고 나서긴. 누나, 오해야 오해. 진짜 밥 몇 번 먹은 거밖에 없어. 밥 몇 번 먹었는데 온 동네에 너 바람났다고 소문이 나? 이런 정신나간 인간아.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너 버리고 딴 놈한테 시집가버린 여자를 만나서 집안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놔. 이게 바람이 아니면 뭐냔 말이야. 암튼 두광지쳐 버리는 인간들은 아주 그냥 주리를 틀어야 한다니까. 시어머님이 동네가 떠내려가라 소리를 질러댔고 사람들이 구경까지 하고 난리가 났는데요. 순간 외삼촌님이 무릎까지 꿇고 빌어댔습니다. 누나,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다시는 미자 안 만날게. 약속해. 앞으로 네 입에서 그 미자란 이름 한 번만 더 나오기만 해봐. 그땐 그냥 다 같이 황천길 가는 거야. 알겠어? 라는 시어머님의 말에 외삼촌님이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그렇게 잠시 후 다 같이 외삼촌님 댁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방 안에 누워만 있던 외숙모님이 놀란 채 외삼촌님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형님,
설마 저 사람 뺨 올려 붙인 거예요? 내가 그냥 아작을 내버리려다 참았어. 어디서 한눈을 팔아 한눈을 팔긴. 아니 어디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국밥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둘이 밥을 처먹고 있지 뭐야. 그래서 내가 그냥 깃방망이를 날려버렸어. 예? 국밥집에서요? 외숙모님이 눈치를 보며 멍히 서 있자 시어머님이 외삼촌님을 노려보며 다시 외쳤습니다. 뭐해? 당장 엎드려서 빌지 않고.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근데 진짜 바람 그런 거 아니고 이혼하고 사는 게 힘들다고 몇 번 연락이 왔길래 내가 몇 번 만나서 밥 사준 것뿐이야. 그러니까 화 풀어. 당신 첫사랑이었다면서 그러고 다니면 좁은 동네에 소문이 날 게 뻔한 거 아니겠어? 어쩜 그런 짓을 하고 다닐 수가 있어. 진짜 미안해. 앞으로는 절대 연락도 안 하고 안 만날게. 한 번만 더 연락했다가는 그땐 진짜 아구창 돌아갈 줄 알아. 시어머님이 집안이 떠내려가라 소리를 질렀고 외삼촌님과 외숙모님 두 분이 움찔했습니다. 잠시 후 진정이 됐던지 다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외삼촌님이 외숙모님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아니 근데 큰누나 성격 뻔히 알면서 굳이 큰누나한테 연락을 하고 그랬어. 연락을 하긴 누가 연락을 해. 내가 올케한테 전화를 했더니 목소리가 안 좋길래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올케가 미자가 누구냐고 하길래 내가 바로 쫓아 내려온 거구만. 누나, 그래도 나도 이제 적은 나이가 아닌데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건 좀 심한 거 아니야? 쪼매난 게 입만 살아서는. 그러게 어디서 허튼 짓을 하고 다니고 있어. 그렇잖아도 너 때문에 며느리한테 내 정체가 드러나서 나도 지금 대략 난감이거든. 예, 많이 놀랐지? 정말 미안하구나. 아닙니다, 어머님. 제가 어색한 미소를 지은 채 손사래를 쥐고 있자 남편이 잔뜩 기죽은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지금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소리를 할 때가 아니야. 내가 집사람보다 더 놀랐잖아. 난 엄마가 이렇게 화나는 모습은 진짜 태어나서 처음 봤어. 네 아빠 만나서 많이 점잖아진 거지. 예전 같았으면 네 외삼촌 옥수수 몇 개 날아갔을 거야. 뭐? 옥수수? 엄마 대체 정체가 뭐야? 라고 묻던 남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외삼촌님이 잔뜩 얼어붙은 표정으로 다시 말했어요. 말도 마라. 예전에 큰누나 성격 어마무시했어. 오래전에 큰어머니가 우리 어머니를 종부리도 부려먹었다고 누나가 그 나무밥상을 단숨에 아작을 낸 적도 있었거든. 아작을 냈다니? 뭘 어쨌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아작을 냈지. 밥상이 어떻게 그렇게 쪼개질 수 있는 건지. 암튼 그때부터 큰어머니가 우리 어머니한테 꼼짝도 못했고 말이야. 내가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암튼 넌 한 번만 더 이상한 짓거리 하고 다니면 너야말로 내 손에 아작이 날 줄 알아. 그리고 평생 살면서 올케한테 사죄하면서 살아. 진짜 바람 피운 거 아니라니까. 나도 억울해. 온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났는데 그게 바람이 아니면 뭐가 바람이야. 그동안 올케가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겠어. 나 성질 나오게 하지 말고 처신 똑바로 하고 살아. 알았어. 앞으로 여자들이 말 걸어도 내가 살살 피해 다닐게. 근데 우리 큰누나 성격 안 죽었네. 살아있네 살아있어. 내가 아까 그 미친 인간 머리를 다 뽑아놨어야 했는데. 라며 시어머님이 제 눈치를 보다가 다시 남편을 향해 말했습니다. 준영이 너도 말이야. 혹시나 한눈 팔고 하면 그냥 집안 풍비박산 날 줄 알아. 나? 난 절대 안 그러지. 난 외삼촌하고 다르다니까. 남편이 화들짝 놀란 채 손을 흔들어대고 있었는데요. 가만히 듣고 있던 외삼촌님이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나 바람 피운 거 아니라니까. 그냥 밥만 두 번 먹은 거라니까. 진짜 환장하겠네. 그러게 왜 정신 나간 첫사랑을 만나서 이 난리를 만들어놔. 라며 시어머님이 소리치자 외삼촌님이 다시 입을 꾹 다문 채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시어머님의 모습에 많이 놀랄 수밖에 없었지만 집에 올라오자마자 시어머님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갔는데요. 가끔 그때 일이 떠올라서 혼자 피식피식 웃곤 한답니다. 왠지 모르게 든든한 백이 생긴 것 같은 생각마저 들었으니까요. 며칠 전 남편이 동창회에 간다는 소리를 듣던 시어머님이 조용히 말했거든요. 동창회 그런 거 말이야. 다 쓰잘데기 없는 짓이야. 가봤자 시기 질투나 하고 요즘은 거기서 문제도 많다고 하던데 나이도 많지도 않으면서
뭔 놈의 동창회야, 동창회가. 그럴 시간 있으면 그냥 우리 며느리랑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가. 라는 말에 남편이 머리를 긁적이는 모습을 보며 문득 예전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